이거 0.7달러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쿠팡에서 비싼 게 16,500원에 판매되고 있죠. 배송비 빼고 해도 10,000원은 남긴 겁니다. 이거 소싱 해볼까요? 얼마 전에 켄터페어 다녔습니다. 켄터페어가 세계 최대 박람회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가 진짜 1688보다 싸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688보다 안 쌉니다. 그래서 확률로만 보면 별로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켄터페어 가라고 할까요? 여기 가려면 최소 5일은 빠져야 되고요. 부업으로 한다면 회사에 휴가 써야 되죠. 전업이라고 해도 이거 참가하다가 하면 다른 스케줄이 쭉쭉 밀립니다. 비행기 값은 40만원 이상 나오고요. 숙소까지 생각하면 100만원 훌쩍 넘어갑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자주 갈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갈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예스라 말하겠습니다. 왜 예스라 말하는지 켄터페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싹 정리해봤습니다. 박람회 갈 때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켄토는 프라임 무역 전시회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매년 2년씩 열립니다. 봄, 가을에 보통 열리게 되고 올해는 4, 5월에 열렸었고 가을에는 10월, 11월에 열립니다.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날짜로 나뉘세요. 켄토는 원래 수출 전문 제조사가 들어오고 글로벌 바이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켄톤 가시면은 영어를 대부분 씁니다. 업체에서 영어 못 쓸 때는 영어 쓰는 알바 쓰고요.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가격 MOQ는 받을 수 있어서 할만합니다. 1688은 한 개씩도 살 수 있잖아요. 켄톤은 MOQ가 높습니다. 보통 수백에서 수천까지 되는 거고 최소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써야 1차 주문할 수 있습니다. 수상할 수도 있는데 초도 물량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완전 초보분들은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상품 단가를 보더라도 1688 더 싸요. 켄톤이 보통 더 비싸요. 100개 중에 한 개가 더 싸긴 한데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돌아다녀야 되고요. 샘플만 뭐 수십만 개씩 있으니까 제 안목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소통하니까 관계 가지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소싱할 때도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켄톤에서는 트렌드 파악하고 대형 공급처 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 카테고리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이라 무시할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브랜드들의 생산 공장이 중국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박람회 오면은 한국보다 보통 트렌드 빠르기도 합니다. 1688은 내가 정보를 직접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으면서 그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켄톤 오게 되면 나에게 일단 정보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면은 들어도 사실 모르고요. 거기서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냥 얘기 듣다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 결국 관심 분야만 대부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대표님들도 같이 다니면은 다른 또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되고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비싼 게 대부분이니까 이건 잘 돌아다녀 봐야 되고요. 그래도 어떤 매장은 1688보다 싸니까 거긴 소싱해야죠. 그리고 1688에도 안 보이는 신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참가하기 전에 내가 상품 파는 거에 대해서 단가 인하 공장 찾기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는다거나 신제품 발굴용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1688은 쉽게 말해서 쿠팡용, 켄토는 브랜드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켄터페어 박람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광저우 쪽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서 켄터페어 백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급은 일부 호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장입니다. 딱 봐도 엄청 크죠? 사람 많고요. 이번에 미중 관세 분쟁으로 이제 미국 바이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호텔 조식으로 먹고 점심은 간식으로 때웠습니다. 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경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은 식사 시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줄 기다리다 시간 다 갑니다. 켄터페어 시즌에는 호텔비 이런 게 막 뛰어요. 보통 두세 배씩 올라간다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박람회 기본 지도입니다. A, B, C, D 이렇게 4지역으로 나뉘는데 얼마나 크냐면 B에서 D까지 직선으로 그냥 걸어가거든요.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도는 셔틀버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타시면 좀 더 빨리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부스 면적 보니까 일산 킨덱스의 12배, 서울 코엑스의 36배라고 하더라고요. 전 4일 동안 돌아봤는데 다 보지 못하고 몇 개 부스는 패스했습니다. 여기 10.3, 11.3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0.3이 뭐냐면 11관의 3층이란 말입니다. 11.2는 2층이고요. 11.1은 1층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어떤 건 또 야외에 있는 것도 있고요. 1층이라고 하는데 1층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패드 가방이 있었는데요. 구매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MOQ 100개월 했을 때는 6.5달러 했다가 500개 하니까 6달러, 1000개씩 하면은 5.5달러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데 1688을 더 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패드 가방 딱 봐도 인스타 감성이죠. 9,000원에 소싱해서 브랜드처럼 해서 인스타나 29cm 이런 데 팔면은 4, 5만원씩은 팔 수 있지 않을까. 가방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소싱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또 이런 아기용 가방도 있었어요. 5달러였고요. 뭐 MOQ도 100개 정도로 해서 그게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캐릭터 가방은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몰라서 어린이 인증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래서 MOQ가 적더라도 어린이 인증 생각하면 초기 비용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분들이 소싱하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캔톤 3기는 한국 분들이 캐리어를 많이 소싱했다 하는데요. 요즘 인스타에 위로 열리는 캐리어가 있더라고요. 공동구매도 하고 그래서 캔톤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군데 겨우 찾았는데 가격이 18만원이더라고요. 캐리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알루미늄에서 하니까 좀 비싸고 PSA 잘못 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너무 비쌌습니다. 에모크 100개라고 해서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128달러고 18만원이고요. 관세 부가세랑 다 포함하면 보통 30만원쯤 소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00개면 30만원이거든요. 이거 브랜드 만들어서 마케팅비까지 채우면은 최소 비용 4,5천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팔렸을 때도 계속 자금 들어갈 거면은 1억은 있어야겠다. 역시 캐리어는 자본과 물류가 좀 있어야 할 만한 것 같고요. 여기는 무료 보니까 이미 명품 브랜드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기용 태블릿도 좋았습니다. 전 전혀 몰랐던 시장인데 2,000원대로 소싱해서 12,000원에 팔 수 있겠더라고요. 안전인증 이런 거 받아야 되지만 비용도 얼마 안 크고 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면 더 싸요. 여기 MOQ 1000이라고 하는데 얘기 잘하면 500까지 낮출 수 있고요. 그러면은 최소 주문 90만원, 관세 이런 거 하면 100만원 좀 넘겠네요. 그래서 좀 잘 팔리면은 이런 거 소싱해도 괜찮겠다. 5배수 이상 할 수 있죠. 이거 0.7달러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쿠팡에서 비싼 게 16,500원에 판매되고 있죠. 배송비 빼고 해도 만원은 남긴 겁니다. 이거 소싱 해볼까요? 이게 MOQ 5,000개가 부담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박스 제작할 때 기본 5,000개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박스는 내가 5,000개 제작하고 안에 제품만 넣어서 1,000개로 보내달라고 하면 이것도 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로 해서 인증해서 팔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까는 12색이었는데 이건 36색입니다. 2,000원대로 소싱되네요. MOQ도 5,000개로 똑같지만 협상해서 좀 낮추면은 200만원대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런 베개류가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런 베개가 나왔는데 이거 좀 팔만하지 않나요? 이걸 전체 베개 소재라면 한국에서 3에서 7만원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TP라고 해서. 근데 이걸 베개 피면 더 싸지는데 그렇게 해서 좀 팔아도 될 것 같고요. 베개는 비싸게 팔려면 경추 베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해서 많이 팔거든요. 키워드 분석, 후기 분석해서 낮은 베개로 들어갈지, 냉감 베개로 잠 잘 잔다 이렇게 들어갈지, 경추 베개 들어갈지 고민해보면 팔 방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이템 수백 개 봤는데요. 지금 샘플링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이 뺐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이제 캔톤 페어 팁을 알려드릴게요. 페어 가시면은 이런 간판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니트 적혀있는 거 보면은 직물류, 양말 같은 거 파는 업체다 볼 수 있고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렇게 있죠. 수출입 업체 도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이 이렇더라도 실제로 물어보면은 실제 공장일 수도 있고요. 본인 부스 아닌데 돈 내고 들어왔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판으로 100% 판단할 수는 없고 명함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면 좀 알 거예요. 보통 공장이 협상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부스들, 좀 큰 부스들도 있는데요. 이런 데는 좀 더 규모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려하다고 좋은 공장 업체 아닐 수 있고요. 부스는 작아도 매출 엄청나게 하는 큰 회사들도 많으니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옆이나 구석탱이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거기도 가서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스 가면은 뭘 물어야 될까요? 기본이 MOQ랑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제품 특징도 물어보시고요. MOQ는 최소 발주 수량이죠. 가격대 물어봐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보통 1.4배나 1.5배, 1.6배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가격을 내보고요. 한국에서 얼마에 팔 수 있을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을 물어볼 수 있는데 셀링 포인트 이런 건 못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경주베개로 팔지만 여기서는 그냥 시원한 베개, 빨 수 있는 베개로만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서 특성이 어떤 점인지 듣고 한국에서 팔 때 어떻게 적용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묻고 여기 제품 관심 있으면 명함 주고받고요. 그러면서 아이패드나 폰으로 제품 사진 찍으면서 가격도 메모하고요. 명함도 같이 찍어서 기록합니다. 부스 가면 이런 의자 있을 건데요. 이거 앉아도 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후 컨택은 이메일로 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가끔 가격 안 알려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거나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박람회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박람회 복장입니다. 명찰은 당연히 필수겠고요. 애플워치나 시계 같은 거 차면 좋습니다. 폰 꺼내면서 시간 확인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고요. 구두는 절대 신지 마세요. 구두 신지 말고 제발 운동화 신으시길 바랍니다. 발편한 게 최고예요. 슬리퍼 신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족저 근막염 때문에 슬리퍼는 비추합니다. 여름철이면 반팔도 좋긴 한데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카라테 입으시고요. 일본 바이어들 보면 반팔 셔츠 많이 입더라고요. 거긴 격식 많이 차리니까요. 그리고 반바지 말고 긴 바지 입으시고요. 명함 지갑 챙겨주세요. 일반 온라인 셀러라면 명함 쓸 일 잘 없는데요. 여기서는 따로 만들어서 명함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100개씩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100개씩 다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노트 적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이패드 있으시면 그거 활용하세요. 아이패드 펜슬 조합이면 좋고요. 박람회 다니다 보면 샘플이나 카탈로그 받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저처럼 백팩 메거나 아니면 작은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박람회 가서 처음 할 게 가이드북 먼저 받아오세요. 전체 지도 보면서 동선 연구해야 됩니다. 물론 박람회 참석 전에 동서 짜는 게 베스트고요.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뒤편에 손으로 받칠 수 있는 거 사시고요. 아이패드 손잡이 검색하면 뜨더라고요. 이러면 확실히 편해요. 노트는 굿노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15,000원이니까 그냥 이거 쓰세요.
제품 사진 찍고 여기 펜으로 해서 MOQ나 특징 이런 거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명함 찍고 부스도 같이 찍어서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좀 남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관심 있다. 이 아이템은 난 소중할 것 같은데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은 거기 담당자랑 사인도 같이 찍으시고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메일 보낼 때 이거 같이 첨부하면 보다 친해진 느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분은 좀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찍는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명찰 줄 색깔이 다른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색은 바이어고요. 보라색은 판매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자주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휴대폰 목걸이 줄도 좋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니까요. 이때 이제 휴대용 배터리로 해서 숄더백에 이거 넣어두고 목에 걸린 휴대폰 충전해도 좋습니다. 중국에서 써야 할 필수 어플 같은 건데요. 포켓파이 쓰지 마시고 eSIM 쓰세요. VPN 안 써도 됩니다. 이걸로 인터넷 다 되고요. 한국보다 인터넷은 느립니다. 알리페이로 다 결제할 수 있고 위챗으로 중국 사람들 카톡해도 되고요. 팝업으로 중국어 번역하세요. 내 말 번역시키든 간판 번역이든 하시면 되고요. 지도도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안 되니까 고독 지도 까세요. 디안핑은 음식점 맛집 찾기나 시켜 먹을 때 쓰면 되고요. 택시는 디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함도 따로 만드셔야 돼요. 한글 영문 이렇게 양면으로 하셔도 되고 아예 영문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지메일 쓰지 마시고 회사 도메인 만들어서 회사명.com 이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도메인이 연 2만원이고 구글로 회사메일 만들기에 월 2만원 안 될걸요? 얼마 안 하니까 쓰시고요. 홈페이지도 같이 하나 만드세요. 한글로 만들더라도 우리는 어떤 거 취급하고 이런 거 하면서 좀 있어 보이게 하고요. 명함의 직급이 대표도 좋은데 명함의 세일즈 매니저나 이런 식으로 직급 만들어서 명함에 박으면 좋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CEO 이런 거 쓰면은 너무 작은 기업으로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 보입니다. 중국은 다 위챗이라서 위챗 친추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100개씩 쌓이면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일하게 되는데 폰 보면서 다시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메일 추천드려요. 중국 말고 다른 박람회 가시면 다 이메일로 소통하거든요. 이메일이 보다 격식이 있고 또 기록도 남으니까 보다 신뢰도 가고요. 이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예시. 이메일은 확실히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박람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 저는 캔톤 페어 한 번쯤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어요. 진짜 나도 열심히 해서 큰 거래 해야지. 몇천만원 초도발주 막 놓고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고요. 보는 시야도 달라져요. 내 카테고리 분야도 열심히 보면서 신상품 찾을 수도 있지만요. 다른 분야도 보면서 저건 어떻게 팔면 되겠다. 시뮬레이션 막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 셀러 있으면은 같이 다니면서 인사이트도 공유받고요. 다녀오고 나면은 소싱할 아이템 엄청 생깁니다. 단순 쿠팡에서 최저가만 찾아서 소싱한다면 메리트가 떨어진 건 사실인데 기존 판매 상품 단가 낮추 공정 찾거나 신제품 소싱하려고 하거나 이후 독점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얼굴 가두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캔톤에는 좋은 규모 있는 공자들이 나오는 게 많아서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퀄리티 중요하잖아요. 이런 계획 짤 때 나오셔도 좋아 보입니다. 캔톤 페어 요즘 단체 관련도 많은데요. 단체라고 하지만 보통 조별 모임으로 소수로 쪼개집니다. 그때 혼자 다니기보다 한두 명이랑 같이 다닌다면 그분들 인사이트도 얻고 한국 와서도 계속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극받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기 좋습니다. 저는 대항해 시대 게임을 좋아했어서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새로운 거 보고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오늘은 캔톤 페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쇼핑몰 셀러에게 필요한 정보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쇼핑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